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한자어를 가르칠 교, 기를 육으로 나누어서 한번 적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가르칠 교, 기를 육이라는 한자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칠 교의 한자를 적어보면 왼쪽에는 효라는 글자와 오른쪽에는 때릴 복자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가르칠 교 안에 담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기를 육이라는 한자는 선할 선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동 어린이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를 육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고기 육자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3쪽으로 가볼까요? 교육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를 강조한 입장에 따르면 교육이란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이성을 강조한 입장에 따르면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를 잘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자연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교육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작용을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의 종교적 입장에 따른 교육에 대한 설명은 신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적 입장이지 자연주의적 입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쪽에 나와 있는 기능적 입장에 따르면 듀이가 교육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험, 삶,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교육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쪽 중간에 있는 전인 교육,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의 영역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위에서 세 줄 내려오시면 3H라는 것이 있습니다. Head, Heart, Hand를 통해서 조화로운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지, 덕체, 지식, 기술, 태도를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인적 발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아닌 언어, 수리, 과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골라낼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이제 32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좋은 수업에 대한 특성과 사례 개념도 작성하기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대화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대화법이라는 교육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쪽에 나오는 서양 교육의 특징에서 첫 번째 줄에 고대 그리스 교육의 이제 철학적인 기초를 서양 교육에서 이제 그리스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줄에 도시국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줄을 더 내려오면 교육의 목적으로서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영웅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이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무엇이냐. 3Rs라고 하는 R이 들어간 단어의 세 개의 활동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reading의 읽기라는 것, 그리고 writing의 쓰기라는 것, 그리고 arithmetic의 산수, 셈하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3Rs의 내용으로서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제 38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좋은 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박스 위에 이제 교육 철학에다가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철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에는 왜 교육을 하는가, 그렇죠?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8쪽의 맨 아랫줄에 보시면 좋은 교육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념도에 포함시켰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 협력, 그리고 공유라는 것이요. 지식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필기한 내용 안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교육의 특성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특성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교육 과정에다 한번 별표해 보세요. 교육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위에서 6줄을 내려오시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육 과정이라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기 앞서서 미용 전공 대학에 다니며 교육 과정을 통해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교육 과정을 잘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용 교육 과정을 짜는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해보셨는데요. 거기서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교육 목표 설정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회 환경이 되겠습니다. 정화예술대학교에서 행복한 인재를 기릅니다 라고 하는 목표는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사회의 현실과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이라고 적어두세요. 다음으로 학생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발달 수준이라고 적어두세요. 학생들이 지금 연령이 어느 정도 되었고 발달 단계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여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옆에다 적어보세요. 가치와 지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지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정 교과의 전문성이라고 적어보세요. 특정 교과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자, 미용 교육의 목표를 정할 때 미용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목표를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고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0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다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학문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계열성과 계속성 줄쳐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생크림 케이크를 9등분 하기 위해서는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 기본적인 지식들이 확장되어서 학습의 분량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줄쳐보세요. 학습 내적 보상을 통한 동기 유발이라는 것은 외적 보상에 비해서 학습에 대해 흥미를 갖고 그리고 왜 이 공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목적을 분명히 해주게 되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다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5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교사의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생활 지도자에다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직관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교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일까요? 인간, 즉 미성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라는 것. 다음으로 그때 교육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맨 마지막 줄에 교직은 국가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은 사회 변화와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